근데 이제 한 친구가 쭈뼛쭈뼛 와서 앉더니 눈치를 보길래 제가 이제 손짓을 했죠.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드럼을 막 치는 거죠, 막. 안녕하세요, 차필근입니다. 작년 전국 투어에 대한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전국 투어를 끝내고 생각보다 많은 반응들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려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현장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대체 뭐냐, 그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찍는 비디오가 이제 DCWT 하이라이트를 대체할 비디오가 되겠네요.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꼭 설명하고 싶은 것은 드림콘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드림콘의 목적이 무슨 진리를 설파하고 어떤 특정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니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라는 것이고, 지금의 삶의 새로운 영감들을 제안해보는 것이 목적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인간도 있으니까 한번 구경이나 해봐라고 온 거예요. 그럼 차차 준비해 주신 영상과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 볼게요. 구합장 시작합시다! 자, 1인 시간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자, 강경수 씨 박수! 박수!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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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춤추시의 투명이었습니다. 하이파이브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관중들과 호흡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가끔 이제 분위기 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뛰어들어가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 자체가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여러분들과 어떤 벽 없이 소통하고 싶다라는 은유이기도 해요. 이렇게 좋은 거지. 상황극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드림콘의 2시간 중 절반이 저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남 얘기를 듣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재미없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더 실감나고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고, 심지어 성인뿐 아니라 중고등학생, 때로는 초등학생이 대상이기도 하니까 이런 상황극이 많은 것 같아요. 드림콘을 더 풍성하고 재미있게 하기 위한 저만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머릿속에 생각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겠지만 여러분들이 꿈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었다면 그 꿈은 높은 확률로 직업일 겁니다. 근데 저는 꿈이 직업이 되면 안 된다고 되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자, 저는 꿈 얘기할 때 절대 낭만적으로만 얘기하지 않아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자, 꿈이 직업이 되면 생기는 오류 2가지입니다. 이 질문 하나를 위한 2시간의 빌드업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여정, 그 과정들 속에서 쫓고자 하는 꿈은 무엇인가? 그 형태뿐 아니라 가치관, 우선순위, 전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물론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꿈과 현실에서 타협하지 말고 늘 꿈을 쫓아라, 이런 말들은 좀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드림콘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는 꿈이라는 게 사람들이 하도 이야기하니까 안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꿈이라는 걸 어떻게 다룰 거냐,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콘에서는 꿈을 고민하는 다양한 형태를 제안하죠.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20대에는 1억을 모으고 싶어요. 다 좋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는 거죠. 의사라면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1억이 있다면 어떻게 쓰고 싶은지,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지? 라는 질문에 도달하는 거죠. 드림콘이 정말 그 질문을 위한 2시간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라는 고민을 먼저 좀 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유명한 인용구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은 이룰 때보다 꿀 때 즐거운 거였어. 사실 저는 이 문장을 조금 다각도로 해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꿈을 쫓는 과정의 즐거움 혹은 꿈을 이루는 목적지향적인 가속도에 대한 부작용을 다루고자 하는 문장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꿈을 쫓아가는 그 과정은 다분히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과정도, 뭐 1억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도, 물론 그 과정도 즐겁기만 하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겠죠. 혹자는 그 과정조차 즐겨야 해. 뭐 그것도 못 버티면서 무슨 의사야, 뭐 무슨 경제적 자유야. 하지만 그건 어떤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의 기준에서 남의 감정과 과정까지 섣불리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꿈을 쫓는 과정은 즐겁기도 괴롭기도 하겠지만 꿈을 꾼다는 과정을 조금 더 깊고 뭐 길게 가져가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2시간 동안 신나서 뛰어다니면서 전하는 거죠. 그리고 되게 현실적이고 때로는 계산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100세를 넘기는 것도 쉬울 거라는데 조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라는 질문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단순히 추상적이고 낭만적일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드림콘은 지나치게 현실적이라서 지나치게 낭만적이다 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무대에 설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높은 무대에 서는 사람이 될 거예요. 1년 뒤에, 10년 뒤에, 뭐 20년 뒤에, 뭐 당장 며칠 뒤에 나를 볼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때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인간이 어디까지 가는지. 살다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 이 문제에 실마리라도 보일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나였을 수 있어요. 나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렇다면 작은 용기니까요. 꼭 나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는 답을 못할지언정 꼭 대답을 할 테니까요. 그런 순간이 안 오면 좋겠지만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꼭 다짐할 수 있는 건 나 여러분들 꼴랑 2시간 봤지만 앞으로도 평생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다 포기하고 다 접어버리고 싶을 때 고작 2시간 본 사람이 나 때문에 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순간이 왔다면 한 번만 꼴랑 2시간 본 저 사람도 나 때문에 산다는데 한번 힘내볼까? 라는 생각을 해주면 이 2시간이 의미 있는 약속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한 모든 드림콘에서 같은 끝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끝인사로는 꼭 2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는 혹시 인생의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저와 이야기하면 해결의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면 꼭 연락해달라. 그러니까 늦더라도 꼭 답하겠다라는 약속이고 둘째는 평생 살아가면서 그대들의 행복을 제가 빌면서 살아갈 테니까 정말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쯤 나를 떠올려주면 좋겠다라는 부탁 섞인 약속입니다. 저는 적절한 거리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때로는 정말 친한 친구나 선생님이나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것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도 더 그들의 행복을 어떤 평생이라는 말을 감히 붙여가면서 빌어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작은 응원이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속에서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낭만이야 사실. 이게 낭만이야.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친구들도 연락을 준 장면인데요.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저런 텐션입니다. 그러니까 즐겁잖아요. 그 순간이 즐기는 거죠. 기억에 남는 장면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데 인천에 그 남중에서 드림콘을 했는데 유독 그 학교 강당이 조명이 되게 어둡더라고요. 심지어 저도 그때 코디를 올블랙으로 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되게 기묘하게 다들 어떤 극한의 몰입을 했어요. 드림콘이 끝나고 그 환호성도 그렇고 그게 남학생들의 힘일 수도 있지만 또 저도 이제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땀에 옷이 다 젖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몰입감이 기억에 남고. 괜찮았나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평생을 내 아동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선배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수원의 광교우사중학교도
기억에 남아요. 되게 그 방송부원들이나 그 스태프 친구들이나 저와 호흡이 정말 좋았던 것 같고, 또 한 친구는 끝나고 이제 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질문을 하는 뭔가 되게 드라마 같은 순간들이 꽤 있어요. 드라마 같은 순간들이 꽤 있어요. 또 범법 청소년들도 기억에 남고, 그 마지막 표정이라든가 어떤 선생님들의 표시들이라든지 이게 참 말로 형용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한테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강렬한 음악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대상 관중들이 들어오기 전에 공간을 사운드로 가득 메워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중학교였는데 그때 무대 위에 드럼이 하나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쭈뼛쭈뼛 와서 앉더니 눈치를 보길래 제가 이제 손짓을 했죠.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드럼을 막 치는 거죠. 막 이 분위기가 한순간에 콘서트장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고, 제 플레이리스트도 매우 유명한 곡들만을 쓰지는 않는데 그 노래를 어떻게 딱 맞춰서 들어와서 연주를 하는데, 아 정말 이것도 영화 같은 순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선 저도 조금 본업으로 돌아와서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 씬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나은 파운더가 되기 위해서 우선 그쪽에 집중해보려고 하고, 올해 혹은 당분간은 대중들 앞에서 인사드리기보다는 제 비즈니스 섹터에서 실력을 갈고 닦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이나 대학생 또는 관련 전문가분들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는 특강들은 모두 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쪽을 더 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예정과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림 콘서트 월드 투어의 장면들을 회상하면서 간단하게 하이라이트를 정리해봤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저의 실력을 더 강력하게 연마해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